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사실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는 말 그대로 호불호의 영역이고 카탈로그나 그냥 전시장만 보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적용 가능합니다를 설명하실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올해 저희가 피봇도어, 정식 명칭은 슬림 양방향 피봇도어라는 제품을 하나를 출시를 했어요. 얘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문틀을 쓸 수 있는 타입과 쓸 수 없는 무문틀 타입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시는 제품은 이 도어만 있대 문틀이 없는, 저희가 아마 재작년쯤에 출시를 했었던 ABS 도어의 그 피봇 도어,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인테리어 하시는 현장들이 나는 천장도 목공 공사를 같이 겸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틀 아예 없이 그냥 상단 쪽에 목공으로 이 부분 하드웨어 상 노트라고 보통 많이들 부르게 됩니다. 뭐 가네모인지나 이런 부분에서 이 피봇이 이 드라이버를 조정하면은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이 힌지 축 역할을 해주는 이 철물 장치를 상단 쪽에 매립을 시켜주고, 바닥 쪽에는 거기에 이제 레이저를 쏴서 딱 센터에 맞춰가지고 칼블럭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브라켓 하나만 바닥에 고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현장에 따라서 지금 이 배구부 사이즈는 정확하게 1260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도어 외경이 지금 1250 정도가 나오는데, 얘의 힌지 축을 만약에 이 끝으로 가져갔으면 얘는 이제 처짐을 좀 걱정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경첩 타입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지금 330을 제가 옮겨놨어요. 만약에 현장에 따라서 지정하시는 이 회전 폭이 있다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힌지 축을 옮겨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얘를 만약에 저희 강남 갤러리 같은 경우는 지금 1200의 공간에 똑같이 문틀 없는 타입에서 큰 문 800 후반대와 쪽문 300대 정도를 저희가 비대칭으로 시공을 해놨어요. 그때는 저도 이제 출시를 처음 하고 아직 테스트가 덜 됐을 때. 근데 사실 피봇 도어라는 거는 그렇게 비대칭으로 쓰시려고 쓰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큰 문 한 짝의 전체 계부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게 가장 좀 핵심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끝으로 만약에 달았다, 힌지는 안 쳐지게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인즉슨 회전 반경이 도어 가로폭만큼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아파트 구조에서 3베이나 4베이라고 하는 구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복도가 커봤자 1200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대부분이 한 1100 정도 그 이하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1200짜리 도어가 힌지 쪽이 이 끝쪽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복도 벽을 닫거나 벽이 닿지 않더라도 너무 큰 회전 반경을 가져가다 보니까 사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준으로 잡는 건 힌지 축 기준으로 핸들 쪽에 있는 좀 넓어지는 공간이 보통 한 900에서 950 사이 이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구성을 잡고 있어요.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한 짝짜리 만약에 900짜리 도어의 끝에 다는 거랑 얘 1200짜리에 이 힌지 축을 한 300 정도 옮겨서 여기가 900이 나오고 뒤쪽이 300이 나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처짐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축 기준으로 반대쪽에 무게가 이제 반대쪽에서 눌러주는 또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제품이 되는 거고, 보통 수입제 하드웨어들이나 아니면 흔히 가네모인지라고 부르는 강화유리 타입에서도 많이 보셨을 법한 접근 방식인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네모 타입이 만약에 이런 타입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어요. 저희 보통 갤러리 쪽에도 아마 비슷하게 입구 쪽에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지만 H바라고 하는 스텐으로 바가 이렇게 길쭉하게 위아래로 들어가서 그 안에 유압 힌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닥을 그냥 한 60mm 깊이로 이렇게 파내가지고 이렇게 넓은 철판대기 같은 커버가 있는 그 유압 힌지를 바닥에 묻고 도어 하단 쪽에서 이제 그 촉과 연결을 시켜주는 이 하부 노트를 이렇게 적용을 하거나, 이 두 가지인데, 바닥을 파가지고 거기에 미장을 하고 몰타를 하고 미장을 하고 커버링을 한다? 사실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저희 근데 일부 업체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공정도 많아지고 엑셀 파일수가 지나가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셔야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도어다 보니까 지금 이 하단 쪽에 유압 힌지가 이 프로파일 안에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압으로 이제 도어를 천천히 닫히게끔,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런 타입이 이 힌지 축이 가운데 쪽에 왔을 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유압 힌지들은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 또는 십자 드라이버로 잠그거나 플루그로 이제 속도 조절, 유압 조절을 하게 되는데,
얘가 보통 요 끝쪽에 있으면 여기에 커버를 빼가지고 여기서 조절을 하는데 안쪽에 있으면 사실 뭐 할 수는 있죠. 정말 긴 드라이버 하나 구에다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만 사실 저도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낚시하듯이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게 살짝 돌려보고 힘 전달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저희가 그 유압 힌지 쪽을 국내 업체 쪽과 좀 얘기를 해서 조절 밸브라고 제가 표현할 법한 거를 이제 힌지 쪽의 측면 쪽으로 옮겨놨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 회전축의 살짝 옆쪽에 보시면 이게 동그란 보링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10파이짜리 보링인데 얘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일자 드라이버, 그러니까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이렇게 잠고 풀릴 수 있는 조절 밸브를 여기다가 이제 위치를 해놨습니다. 내가 이걸 쓰다 보니까 나 이게 조금 너무 빨라 하면 얘를 시계 방향으로 살짝 잠가주시면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는 거고 나 이게 너무 느려서 답답해 하지만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질수록 얘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ABS 도어의 피봇 도어는 사실 그 같은 하드웨어가 도어 힌지 쪽을 가운데로 옮길 수도 있어요. 얘가 그냥 고정하는 방식의 브라켓 하나만 다른 걸로 바꿔서 도어 하단 쪽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한없이 가운데로 올 수는 있지만 딱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유압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데 지금 이 제품에서는 그 유압 조절이 가능하게 밸브를 측면 쪽으로 빼놨다. 물론 나는 얘가 그래도 좀 거슬려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자체가 10파이에 구멍이 나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는 저희한테 이제 별도로 이 구멍 없이 제작을 해달라 하시면은 이제 시공 과정이 조금은 번거로워질 거예요. 설치를 했는데 유압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면 도어를 한번 탈거해서 힌지가 아래쪽에서 피스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풀러가지고 이제 밸브를 다시 잠거나 풀고 조정을 하고 다시 결합을 한 다음에 이제 도어를 다시 설치하는 이 과정을 좀 반복할래 하시면은 그건 좀 가능하실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그보다는 요 10파이 보링 하나를 두면서 그냥 조금 더 손쉽게 조절하는 게 어떨까 싶은 거고요. 설치는 매우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 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버로 잠고 풀고에 따라서 이 피봇 축이 나왔다 올라갔다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밑에 맞춰가지고 하부 브라켓을 팔블럭으로 고정한 다음에 도어를 일단 밑에서부터 꽂고 위에 쪽에 이 구멍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돌려서 그냥 피봇만 내리면은 사실 결합은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미세 조정을 밑에 브라켓 쪽에서 하게 되는 부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조절하고 핸들 달면은 사실 설치가 굉장히 쉽게 끝납니다. 제가 이걸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아시다시피 요즘에 무문틀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제 적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더 하나 중요한 거는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강남 갤러리에 있는 것처럼 큰 문, 작은 문에 비대칭 양계를 쓰게 되면은 물론 이제 문이 한 짝이 작금하다 보니까 도어의 두 짝 부분의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고가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커지는 거에 대한 이제 비용이 추가될 뿐인 거지 실제로는 지금 보시면은 구성이랄 게 하드웨어랑 뭐 내가 지정하는 핸들이랑 도어 한 짝밖에 없어요. 문틀조차 없다 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슷한 갯배 구조 반대쪽에 있는 슬림 양방향 스윙도어라는 제품보다 한 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문틀이 없는 구성으로 하게 되면 아마도 유의미한 가격 차이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소비자가 봤을 때는 대신에 얘는 목공이 들어가지 않느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목공 이미 있는 현장에서 요거 하나 목공이 더 추가된다고 해서 뭐 비용이나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 전시장 하실 때도 그냥 요거하고 도면 하나 드렸더니 그냥 15분 만에 그냥 요 바닥에서 요 판넬을 이제 파가지고 그거 그냥 천장에다 고정시켜서 그냥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단순한 공정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난 전체 공사가 아니야. 목공이 최소화가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주문하듯이 나는 얘를 단독 시공, 그냥 원데이 시공으로 끝나고 싶어 하시면 여기도 전용 문틀을 써가지고 이런 천장에 목공, 폼 따는 작업 없이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대리점가 기준으로 문틀이 아마 20만 원 초반대 정도의 가격이 좀 플러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능하면은 좀 무문틀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가능하면 뭐 비대칭 양계로 나누시기보다는 한 짝짜리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좀 동선을 꼬아서 이 제품에 이제 문틀이 있는 타입을 저희가 한번 보러 갈게요. 이쪽